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제법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불청객인 미세먼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극심한 가뭄을 달래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퍼지는 오후. 아침까지 감돌았던 찬 기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제법 포근한 바람은 도심 광장에도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며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두꺼운 겉옷은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이제 얼음이 든 음료수를 즐기는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으로부터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 두 계절이 오고 갈 만큼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포근한 바람이 불자 어김없이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으로는 국내 오염 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환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은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돼 바짝 말라가던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겠습니다. 겨우내 워낙 메말라 완전 해갈에는 부족하겠지만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려 가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일시적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3일절에는 반짝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 이틀째였던 어제 서울의 한 숙소에서 우리 측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측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거듭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방남 이틀째 서울의 숙소에서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동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 의사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화 용의를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화 의향을 피력함에 따라 북미 간 이른바 탐색적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측 대표단은 또 회동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육자회담 재가동이나 이산상봉 등 구체적인 논의로까지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찬에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를 두 나라 모두 원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성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AP통신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물건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류엔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설 의향을 보이고 미국도 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에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류 부총리는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렌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기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패럴림픽 폐막 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슈라이버 차관보는 어제 방위성에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을 만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징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의 미소 외교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과 일본이 확실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대북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들 시영 씨를 소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사위까지 불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 시영 씨가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첫째 사위에 칼날을 겨눴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무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가족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김 여사 측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정권 실세이자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역시 특활비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카 이동영 부사장이 수차례 검찰에 다녀간 데 이어 아들 이시영 전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스 총수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도 곧 검찰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이 회장 명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마지막 퍼즐까지 모이고 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3단계로 나뉜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각 단계마다 제기되는 의혹에 예상 답변을 만들어주거나 공군의 입장을 첨삭해 변경하는 등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9개월 만인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비선 실세 최수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죗값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을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오전 증거조사 절차에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분량이 많은 만큼 증거조사에만 2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게 될 구형량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과 롯데에서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개 혐의가 겹친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이란 점에서 최 씨보다 더 무거운 구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 등을 따지면 이론적으론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만큼 최 씨 구형량을 기준으로 무거운 형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오늘 법정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